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디오와 고음악 채널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예고한 대로 드라마티코 테너들이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오페라를 아리아를 갖다가 이제 한번 우리가 감상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그 대표적인 아리아로서 이제 베르디의 청한 아이다를 골랐는데 오페라가 좀 많기 때문에 오페라 전 작품을 들을 수도 없고 또 한 오페라 내에서도 많은 아리아를 들을 수가 없으니까 제가 이제 대표적으로 가장 그 드라마틱한 그런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 아리아를 갖다 하나 골랐는데 그게 아마 청한 아이다가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베르디의 이 청한 아이다 작품은 제가 보기로는 어떤 그 미학적인 관점에서는 신고전주의 양식을 정립한 그런 오페라가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베르디도 이제 낭만적인 오페라라든가 서정적인 오페라들을 많이 작곡을 했죠. 예를 들어서 이제 라트라비아타 춘희 같은 작품들은 전형적인 이 서정적이며 낭만적인 오페라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텔로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작품들이 베르디가 그런 드라마틱한 그런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 신고전주의적인 작품을 많이 작곡함으로써 벨칸토 창법에서 레지에로와 리르코를 부를 수 있는 가수들이 부를 수 있는 그런 오페라들이 아니야, 이 오페라들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베르디가 나와서 벨칸토 창법을 오히려 무너뜨린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벨칸토의 적이라고 볼 수 있는, 극단적으로 말해서는 벨칸토 창법의 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래서 벨칸토 창법을 저번 시간에 벨칸토 창법에 대표적으로 가장 아름답게 부르던 그 페루조 탈리아핀이라든가 그다음에 티토 스키파 이런 분들은 도대체 이 베르디의 청한 아이다가 불러서는 도저히 어울리지 않는 그런 노래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제 사실상 어쨌든 독일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들었던 그 음료 시가는 독일 리트라고 부르는 그 음료 시가는 사실상 그 독일어가 가지고 있는 그 언어적인 특성에서도 유리하기도 해요. 물론 민내장이라고 하는 음료 시가가 이제 그 원천이긴 하지만은 그러니까 시가니까 시를 이제 노래하듯이 불러야 되는 건데 사실 우리가 영어에서 리릭스 그러면 어떤 노래의 가사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릴릭이란 말이 결국은 음료 시가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근원이. 따라서 시가를 조용히 엎드려듯이 부르는 데서 이제 아리오조가 아리아가 됐고 이렇게 영서창이 영창으로 발전하는 방식으로 이제 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시를 노래하는 시가를 부르는 양식의 방식이 이제 리릭이라는 리리코라는 그 방식이 될 거예요. 노래하는 가창 양식이. 그래서 이 같은 이제 리릭이라 하더라도 독일의 음료시가하고 프랑스의 음료시가가 약간 달라요, 창법이. 왜냐하면은 독일의 음료 시가는 독일어 자체가 하는 이 후음, 목소리 저 뒤에서 나오는 후음이 많고, 그다음에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제 나살리테라 가지고 이제 콧소리가 많이 나잖아요. 흥하는 이제 이응 소리가 많이 들어있는 그런 언어적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같은 음료 시가라도 프랑스의 음료 시가인 칸소라든가 샹송 이런 것들은 중세의 샹송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중세의 파리제의 이 음료시가를 샹송이라고 불렀고, 저 남프랑스지, 그 프랑스는 사실 아닙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가 알아보겠지만은. 남프랑스의 그 음료시가를 칸소라고 부르는데, 칸소가 1세기 후에 이제 올라와서, 파리지역으로 올라와서 이제 그게 음료시가인 샹송이 되거든요. 그래서 프랑스의 샹송이 음료시가인 샹송하고, 그 다음에 독일의 음료시가인 민내장, 리트하고는 같은 음료시가하고 같은 릴릭한 릴릭한 가수들이 불러야 됨에도 불구하고 서로 부르는 창법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내가 언어 생리학이라는 말이 그런 분야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언어 생리학적으로 하는 거 독일의 뒤쪽 후음 목소리에서 나오는 그런 음하고 그다음에 프랑스는 콧소리를 내는 그런 음하고 서로 소리 내는 위치가 다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고음을 공명시키는 방식이 프랑스의 음료시가 리리코 테너에서는 그 코라든가 이제 코의 맨 그 위쪽인 두성, 코에서 머리로 올라가는 해부학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코의 비강의 맨 위쪽 부분에 머리에 가까운 부분으로 공명을 시켜야 돼요, 이게. 근데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 리트를 들어봐서 알겠지만은 목소리의 후음, 목의 맨 뒷부분 아니면 목의 윗부분을 갖다가 정명시켜서 맑게 내는 소리 이제 예를 들어서 유시비올린 같은 테너가 낼 수 있는 어떤 그 청평론가가 말했듯이 저 우물 속에서 들려오는 것 같은 그런 또 나무 속 깊은 곳에서 울려오는 맑은 소리 같다는 그런 표현대로 그런 식으로 후음을 목소리 음을 주로 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공면시키고
목소리 끝부분, 윗부분을 호명시켜서 내는 소리고, 그 다음에 프랑스의 리리코 테너는 코의 비강의 맨 윗부분을 공명시켜가지고서는 그야말로 헤드 보이스, 두성을 이제 공명시켜서 내는 소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같은 릴리코 테너라 하더라도 프랑스의 음유시가와 프랑스의 리트를 부르는, 샹송을 부르는 릴리코 테너하고, 그 다음에 독일의 음유시가의 민내장이라든가 리트를 부르는 음유시가의 발성 방법은 좀 많이 다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 다음 시간에 어떤 곡을 이제 듣겠는가 하면은 이제 프랑스의 칼멘을 작곡한 비제라는 작곡가 작곡한 또 다른 오페라가 있는데, 이제 진주 조개잡이라는 이제 칼멘 전에 이제 그 초기에 20세 전후의 초기에 지었던 그 오페라예요. 거기서 이제 나온 유명한 이제 귀에나만 그대 음성이라고 하는 유명한 이제 아리아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 전형적으로 릴릭한 테너가 불러야 되는데 노래 자체도 릴릭한 테너예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리트에서 릴릭한 그 분위기로 부르는 거와는 또 방식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제 그거 이제 그 다음 시간에 가서 우리가 얘기를 나누도록 하고, 오늘은 이 릴릭하고는 도저히 거리가 다른 이 드라마티코가들만이 부를 수 있는 그런 아리아를 오늘 들어보겠는데, 물론 이제 여기에서 이제 벨칸토 창법을 구사하는 에니코 카루소도 이 노래를 굉장히 잘 불렀어요. 왜냐면 에니코 카루소라는 가수는 비록 벨칸토 창법을 구상하지만 벨칸토 창법에 릴리코하고 리지에로만 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벨칸토 창법의 주된 영역은 릴리코와 리지에로예요. 그러나 에니코 카루소는 예외적으로 굉장히 웅장한 드라마티코란 말이에요, 이분이. 그래서 릴리카하게 부르기도 해요. 그렇지만 이제 근본적으로 드라마티코이기 때문에 벨칸토 창법에서 가수들 중에서 유일하게 에니코 카루소가 이 청아나이다 베르디의 이 드라마틱한 이 아리아를 불러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네 사람의 드라마티코 테너들의 노래를 들어보겠는데, 맨 처음에 에니코 카루소를 들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마리오 델 모나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프랑코 코렐리, 그 다음에 이제 카를로 베르곤치라는 이 세 명의 20세기 초중반에 활약했던 위대한 이 드라마티코 테너들을, 물론 이제 뒤에 마리오 델 모나코와 프랑코 코렐리, 그 다음에 이제 칼로 베르곤치 같은 이 세 분은 전혀 이 벨칸토 창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 세 분들은 이제 새로운 현대적인 창법을 구사했지만은 이제 주세페 디 스테파노하고 마찬가지죠. 저번 시간에 들었던. 하지만 스테파노 같은 경우는 릴릭한 테너이기 때문에 이 청한 아이다를 불러내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부를 수는 있겠죠. 녹음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저는 전혀 불러도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만약 목소리 질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현재 말씀드리는 모나코와 델 모나코와 코렐리와 베르곤치 같은 분들은 그 목소리 질 자체가 상당히 이제 드라마틱한 분위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청한 아이들을 부를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요 중에 세 분 중에서 프랑코 코렐리는 약간 릴릭한 면이 있어요. 그렇긴 하지만 또 드라마틱하기 때문에 부를 수 있는 거죠. 이제 이 세 사람의 노래를 듣겠는데, 그 가사를 잠깐 한번 보죠. 가사는 이렇게 이제 가사를 제가 이렇게 적혀 있는데, 시간 관계상 제가 읽어드리지 않고 노래를 부르는 중에 가사를 띄워놓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노래를 들으면서 가사를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이번에는 악보는 생략하겠습니다. 악보가 총보가 돼서 너무 복잡해서 악기들이 많아가지고서, 이제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단을 못 보고 맨 끝나는 부분만 보여주겠는데, 이 끝나는 부분에 이제 그 피피피피 소리를 약하게 내가지고서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모렌도라고 적혀있거든요, 맨 위에. 이 모렌도라는 건 뭔가 하면 죽어간다는 말인데, 소리를 죽이라는 거죠. 소리를 피아니시모, 데크레센도로 계속 소리를 죽여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끝부분을 과연 프랑코 코렐리는 끝부분을 아주 죽이는 방향으로 데크레센도를 했어요. 피아니시모까지 이제 가죠. 근데 나머지 세 분은 전부 다 포티시모로 이 악보의 정반대되는 방향으로 크게 소리를 내지르면서 끝나요. 근데 어느 쪽이 더 좋은지는 이제 우리가 다 듣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논의하도록 해보죠. 자, 그러면 네 사람의 노래를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vita di prodi da me guidata. La vittoria, il plauso tu dimenti tutta. Mia dolce vita, tornar di Lauricinto, dirti per te ho pugnato, per te ho vinto. Il tuo bel cielo vorrei ridarti le dolci brezze del patrio suol, un regalo aperto sul crin potarti, ergerti il trono vitina. Le dolci brezze del patrio suol, regalo aperto sul crin potarti, ergerti il trono vicino al sol. Un trono vicino al sol, un trono vicino al sol. Se quel guerrier io fossi, se il mio sogno si avverasse, un esercito di prodi da me guidato, e la vittoria e il plauso timenti tutta. Tornar di Lauricinto, dirti per te ho pugnato, per te ho
tornarti lauricinto dirti per te pugnato per te ha vinto celeste Aida forma divina mistico ser tu di luce fior del mio pensiero tu sei regina tu di mia vita sei lo splendor il tuo bel cielo vorrei ridarti le dolci brezze del patrio suol con regal serno sul Cristo avvicino il sol 자, 이렇게 네 분의 위대한 드라마티코 테너의 음성을 통해서 드라마틱 아리아의 이 대표적인 청한 아이다를 들어봤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프랑코 코렐리만 악보대로 모렌도 이제 죽이라고 해가지고서 디미누엔도 디크레센도 시켜가지고 소리를 하늘게 이제 나중에 정말 소리를 죽여 소리가 안 들리게끔. 근데 나머지 세 분은 코렐리 이외에 나머지 세 분은 베르디가 악보에 적어놓은 것 정반대로 그 피날레를 크게 소리를 내지르면서 끝내요.
이게 이제 왜 그런가 하면 가만히 보게 되면 이미 그 전부터 벌써 소리를 좀 내지르고 있었는데 갑자기 소리를 모랜도 죽이라 그러니까 보통의 가수들로서는 그걸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드라마틱한 그런 분위기를 내기 위해서는 크게 내지르면서 끝나는 게 좋거든요. 제가 보기도 그런데 그래서 베르디가 아마 테너 가수도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당시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다른 디미누엔도라는 그 단어도 쓸 수가 있고 디크레센도라는 단어도 있는데 하필이면 모랜도 죽이라는 얘기를 단어를 썼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분이 아마 테너를 죽이려고 하는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거기서 이렇게 소리를 죽여서 완전히 소리를 죽이기가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기술적으로. 그래서 프랑코 코릴라는 정말 위대한 테너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지. 그 어떤 가수들도 그렇게 쉽게 할 수가 없는 그런 그 기술적인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이. 저는 상당히 재밌었어요. 그래서 특히 그 청한 아이들 맨 끝나는 부분을 아주 소리를 크게 내지르면서 끝내야만이 속이 후련하고 시원하고 드라마틱한 그런 분위기를 자아내는데 그렇기 때문에 외국의 어떤 유튜버께서는 그걸 갖다가 이제 끝나는 부분만 가수들을 다 모아놨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편집해가지고 동영상에 올린 걸 이제 봤는데 그걸 보고 제가 얼마나 웃었는지. 어쨌든 그 베르디를 가서 다시 이제 깨워서 그 무덤에서 다시 깨워서 다시 좀 고치라고 할 수도 없고 왜 그랬냐고 물어볼 수도 없고 참 진짜 재밌어요. 하여튼 이런 부분이. 그래서 어쨌든 그런 점에서 프랑코 코릴이라는 가수는 정말 대단한 가수죠. 그걸 해낸다는 것 자체가 기술적으로 해낸다는 거의 불가능한 어려운 일인데. 그래서 어쨌든 맨 끝내 내지르면서 끝내는 부분을 제가 보기로는 아마 마리오 델 모나코라는 사람이 가장 잘 그 가수가 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말 우리가 너무나 유명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런 테너 가수 중에 한 분이 이제 리릭한 테너인데 그분은 제가 이름을 말씀드리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호불호가 너무 이제 강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진짜 그분을 사랑하는 분이라면 제가 이제 길 가다가 제가 이제 돌을 맞을 수도 있고 총을 맞을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그래서 이제 이름은 말씀드리기가 없는데 그분이 이제 이걸 이제 부르는데 제가 보면 이제 적합하지 않죠. 리리코 테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막 도저히 들어주기 어려운 상태로 계속 이제 끌고 나가다가 무대에서 나중 부분에 이제 자기가 좀 약간 망치고 있는 걸 느꼈는지 이 끝에 부분에 내지르는 걸 갖다가 다른 지금 여기서 내지르는 세 분의 내지르는 그 소리의 그 시간보다도 한 배 반 내지 두 배를 내지르는 거예요. 이제 그걸로 좀 만회하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로는.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이제 그러니까 내질이 그렇게 내지면 더 망치죠. 오히려. 그래서 결국은 더 나쁜 결과를 가져왔는데 그런 것처럼 이 부분의 끝 부분이 상당히 정말 이 처리가 악보대로 반대대로 처리해야 되고 정말 그 어려운 거예요. 가수들에서 난감하기 짝이 없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이제 이 청한 아이들 잘 알고 있는 이제 애호가들은 저 가수가 이제 어떻게 끝을 내느냐는 것 거기만 초미의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수들로서는 엄청난 부담을 느끼게 되는 그 부분입니다. 피날레가. 하여튼 어쨌든 이렇게 재미있는 이 청한 아이다를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들을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에 예고한 대로 진정한 릴릭한 그 아리아인 그 진주 조개잡이 중에서 나오는 귀에 남은 그대 음성을 이제 들어보기로 하고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